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청주에서 당선된 야당 초선 의원이 절반인데 이들은 색깔이 분명한 의정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만든 중부내륙특별법을 올해 전부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협조가 필수이지만 벌써 참여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원이 나왔습니다. 5년 만에 프로야구 경기를 앞둔 청주야구장에 부상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껏 170억 원을 들여 고쳤는데 전국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은 코로나 이후 가장 많습니다. 낙찰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오늘 개원했습니다. 특히 새 인물이 대거 입성한 충북 정치권은 앞으로 현안 해결에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역의 기대와 염려가 함께 공존하지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은 각각 다른 상임위에 배정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국회의원은 여야 동수였던 4년 전과 달리 여당 3, 야당 5명으로 바뀌어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절반인 4명은 모두 청주에서 당선된 야당 초선들로 강단 있고 색깔이 분명한 의정활동을 펴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개혁의 여망에 따라 기성 정치인들 대신 선택받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만큼 그런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선명하게 정치할 생각입니다. 국가가 원하는 게 뭐고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저 나름대로 소신 있게 판단해서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이모선 의원은 농해수위, 이강일 정무위, 이광희 교육위, 이현희 의원은 국토위로 가게 됐고 송재봉 의원은 산업위와 운영위에 복수 배정됐습니다. 여당은 사선의 이종배 박덕흠, 재선 엄태영 의원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체급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이 충청권 유일의 당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가운데 국회 부의장에 도전하는 박덕흠 이종배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표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지원 특별법 개정, 충청권 광역철도 등 지역 현안과 연결된 국가정책, 입법 과제도 산적한 상황. 8명뿐인 충북 국회의원들의 정파를 떠난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충북도에서 그래도 이제 최다선 의원으로서 이제 제가 당선이 됐는데 그 역할을 좀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잇따라 입장을 발표하고 지역 소멸 대응, 지방분권 균형 발전에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수도권 위주의 성장 개발 규제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정부에 대한 감시 비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민관정이 함께 공조협력해야 되겠다. 한편 민주당은 2년 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신임 충북도당 위원장을 오는 8월 뽑게 되는데 이광희 의원과 이현희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상수원이나 백두대간 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를 받던 중부내륙권을 위해 지난해 어렵게 법률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이 규제만큼 특례도 달라는 취지의 법안인데 실질적인 핵심적인 혜택 조항이 거의 빠져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지요.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충청북도는 바로 이 법률안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규제로 개발이 묶인 지역에 특례를 줘야 한다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김용환 지사의 제안으로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 지원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실질적인 특례 조항은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며 다른 법률과의 충돌 등으로 이견과 반대에 부딪히자 상징적인 의미의 법률이라도 일단 만들자는 전략이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충청북도가 2단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껍데기 지적을 받는 특별법에 실질적 특례 조항을 채우는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코스를 좀 더 맞춰서 지금 특례 사항들을 넣어야 된다라는 게 부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쉬운 건 아닙니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야 하는데 이 법안을 보는 당사자들의 시각부터 제각각입니다. 충북의 22대 국회의원은 절반이 새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단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통과된 지 5개월밖에 안 됐고요. 지금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원하는 중부내륙 특별법은 사실상 난개발이 우려되는 법안이라며 개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 환경단체들도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이 대응을 어떻게 할지 같이 좀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을 포함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을 특정해 수정하고 있다는 충청북도의 개정안 초안은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이상조 청주시 의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조 시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심은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선고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진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에 대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남녀 각각에게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이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세 남성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실제 사고를 낸 20세 여성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남성이 사고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방해한 점을 무겁게 판단한 반면 여성은 운전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청주 야구장에서 무려 5년 만에 프로야구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막바지 보수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난 1999년 이후 야구장 고치는 데 들어간 돈만 170억 원이 넘지만 그럼에도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청주 야구장. 이런 가운데 경기를 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야구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이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 야구장에 전문가들이 모여 스피커나 그물망 등 경기장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KBO와 한화 이글스가 최종 점검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ABS 시스템 설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외야 그물망 간격 좁히기 공사를 마무리했고 마운드 흙다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1979년 150억 원을 들여 구장을 지은 이후 올해까지 연례 행사처럼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본부석과 선수 관람객 편의시설을 세우는데 50억을 들였고 이후 인조잔디를 깔고 마운드를 다지는데 42억 등 매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청주 야구장에서의 경기를 재개하기 위해 지난해 18억 8천만 원을 투자한 것까지 모두 합하면 1999년 이후 13번, 174억 원을 경기장 보수에 투자했습니다. 그럼에도 프로야구 구장 가운데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수들과 야구 관람객들의 부상 위험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수를 했다 하더라도 거의 활용을 안 한 상태고 잔디와 흙 사이의 어떤 그 간극 이런 것들이 타구장의 상황과 좀 다르다고 보면 불규칙 바운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일부 청주 팬들은 이렇게 열악한 청주 야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대전구장도 충분히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구가 좁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밀집해 있는 인파를 이동해야 되고 화장실, 편의시설, 매점, 주차 등등등 어떤 것 하나 쾌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한화 이글스 구단도 청주 야구장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놨습니다. 프로구단에서 사용하는 잔디, 그라운드, 펜스 컨디션과는 차이를 보이다 보니 부상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전구장과 동일한 수준의 상품 시급 매장 운영이 불가하고 다음 달 초 KBO와 한화 이글스의 최종 점검을 통과하면 다음 달 18일에서 20일 키움전이, 8월 20일에서 22일까지 NC전이 청주 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오는 7월 개원을 앞둔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다음 달부터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단양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과 공보의 3명, 간호사 8명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24시간 진료하며 자동 심폐소생술 장치와 구급차도 가동됩니다. 이 밖에 전체 10개 과목 중 마취통증의학과를 제외한 9개 과목이 다음 달부터 정상 진료를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건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반면 찾는 사람은 없어 낙찰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효정 기자입니다. 664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대단위 단지인데다 교통 접근성도 좋아 전용 면적 105제곱미터의 시세는 층수에 따라 7억에서 8억 원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이 아파트가 최근 경매에 나왔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토지나 공장 같은 경우도 신건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최근 들어서 조금 경매 나오는 게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충북에서 경매에 나온 부동산 물건은 모두 2,354건. 지난해 같은 기간 1,900여 건에 비해 23% 이상 많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684건, 지난달엔 680건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경매 물건이 늘었던 2021년 7월 이후 가장 많습니다. 문제는 낙찰률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유찰이 거듭되면서 2년 전까지만 해도 41.3%였던 낙찰률이 22.2%까지 떨어졌습니다. 낙찰률이 20%라는 것은 그만큼 경매 물건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매수세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계속 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매 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지난 2월 28일 급경사지 붕괴로 통행이 중단됐던 충주시 산청면 군도의 통행이 재개됩니다. 충주시는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 고강도 낙석 방지망과 방호시설을 설치했고 내일 오후 1시부터 1차로를 부분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해당 구간을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이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초여름 이른 더위를 잊고 충주에 빠져보자는 의미로 기획된 다이브 페스티벌은 다음 달 2일까지 매일 저녁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지고 낮에는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거리가 준비됐습니다. 충청 언론학회가 오늘 청주대에서 지역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봄철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충청 언론학회와 청주대 신문방송학과가 주최하고 MBC 충북 등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 기자와 PD, 작가 등 현장 전문가와 언론학자, 대학생 등이 참석해 지역의 미래 언론인을 위한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청주 지역에서 시민 만족도가 높고 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주시의 지난 1년 평가를 볼 때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 같다며 다른 지자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일요일에 쇼핑을 해 외출이 늘었다고 말했고 상인들은 일요일 영업이 미치는 영향이 적고 오히려 유동인구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와 발달장애인 200여 명은 오늘 충북도청 앞에 집결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발달장애인을 전수조사해 주거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라고 요구한 뒤 1km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한편 장애인부모연대는 청주 일가족 사망 49제인 다음 달 25일까지 전국에서 추모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전라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공동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늘 충북도청에서 협약식을 맺고 의료 생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충청북도와 농수산업 분야에서 기반을 다진 전라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북과 전북을 비롯해 11개 자치단체가 경쟁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 결과는 다음 달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상향된 가운데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충주시 알림동과 음성군 음성읍, 금왕읍 등의 5개 사과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돼 1.94헥타르를 매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를 시작으로 5개 시군 36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됐고 피해 면적은 18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충주시 앙성면의 폐공장에서 불이 나 기숙사 건물에 있던 70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공장은 10년 전 문을 닫았고 70세 공장주 혼자 기숙사에서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두 건물에서 각각 발화 흔적이 발견됐고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공장주가 스스로 불을 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